안녕하세요. 서킷 강사 이야기 세 번째. 이번 편은 얼마 전 주식 부자로 알려진 사람이 구속 후 차량 판매 금액 때문에 부모님까지 피해를 보게 된 그 차, 부가티 베이론 이야기입니다. 가격도 차량의 밸류도 높다 보니 허세용으로 사용한 부가티 베이론을 청담동 주식 부자라는 사람이 구입을 못했을 수도 있었어요. 그 이유는 부가티를 설명하며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차라서 이름과 사진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부가티라면 다들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게 30억이죠. 차량 가격 30억. 사실 제가 구입한 게 아니라 실제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저도 모릅니다. 그냥 엄청 비싸다라고만 알아요. 프랑스 출신인 에토레 부가티가 만든 회사이고요. 그 당시에 천재 엔지니어로 알려졌고 모터스포츠와 고급 자동차 역사에 수많은 업적을 만들었어요. 그중 제일 유명한 것이 부가티 타입 41 로얄이고요. 혹시 차 이름으로 사용되는 베이론과 시론이 어떤 뜻인지 아시나요? 1930년대 부가티를 몰고 카레이싱에 나갔던 드라이버들 이름입니다. 오래된 역사와 그때 영광을 함께 했던 이들의 오마주가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베이론 이전에 EB110이라는 차량을 먼저 출시하죠. 110이란 숫자는 에토레 부가티 탄생 110주년을 기념한다는 뜻인데, 이때는 이탈리아 사업가가 인수한 뒤였고 베이론이 나온 건 폭스바겐으로 넘어간 뒤니 주인은 바뀌었지만 철학과 역사는 같이 간다라고 생각해야겠죠. 부가티 EB110은 딱 봤을 때 못생겼어요. 타보지는 못하고 보기만 한 거라 설명은 패스하겠습니다. 폭스바겐 인수 후 EB110의 뒤를 잇는 차로 2005년 베이론이 출시됩니다. 출시 후 양산 최고속 407km로 기네스북에도 올라가고 1001마력, 8000cc, W16기통, 4개의 터보차저 등 많은 관심을 받았죠. 우리나라에서도 비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서 있다, 어디에 서 있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주행 사진들은 거의 없었어요. 실제 도로에서 주행을 하려면 이제 정식 번호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인증 검사를 통과해야 하고요. 기존 차들은 안 받은 건지 못 받은 건지 잘은 모르지만 그렇게 있다가 국내 1호로 정식 번호를 받은 게 회장님의 베이론입니다. 인증이라는 게 한 대가 완료되면 같은 차종은 쉽게 통과가 되는 거라 그 뒤부터 베이론들이 정식 번호판을 받을 수 있었고, 청담동 주식 부자도 과시용으로 구입했겠죠. 지하에만 세워두는 거면 잘 안 샀을 거예요. 저는 일반 도로가 아닌 서킷에서만 주행했던 거고, 베이론 같은 경우는 많은 시간을 주행할 수 없었어요. 막 타라고 해도 제가 부담스러워서 못 탔을 거고요. 대략 다 합치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주행한 느낌이니 감안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실내에 타면 생각보다 노멀해요. 수수해요. 몇십억 치곤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좀 특이한 건 알루미늄 장식이 조개 모양 비슷한 무늬로 되어 있는 것이 특이하고, 모든 가죽 제품들도 최상급이라고 하는데 그냥 노멀해요. 제가 가죽을 잘 몰라서 그런 걸 거예요 아마. 비싼 거래요. 근데 저는 노멀해요. 특이한 건 계기판에 마력 게이지가 있습니다. 악셀을 밟으면 현재 마력을 아날로그 계기판에서 표시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차를 타면 마력이 이게 맞아?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악셀을 꾹 밟았는데 700마력이라고 표시가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상상했던 700마력은 막 시트에 파묻히거나 막 고개가 뒤로 빡 제껴지고 막 이런 게 700마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차는 이게 700마력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가 안 나간다는 게 아니라 너무 부드럽게 속도가 올라. 운전자가 부담이 없어요. 너무 편안해. 그런데 계기판을 보면 200km예요. 브레이크도 잘 들고요. 코너링은 심하게 하지 않아도 턴 했을 때 차가 무겁고 빠르지 않다는 걸 느낌으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예상했던 그 움직임이에요. 이런 차가 칼날 같은 코너링으로 달리는 건 아니니까 라는 위로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 자신한테요. 코너링은 꽝이지만 가속과 감속은 정말 예술이었어. 가속은 1001마력인데 예민하지 않아요. 그래서 운전자가 다루기가 편하고, 브레이킹은 에어 브레이크와 브레이크 시스템들이 너무 잘 돼 있었어요. 주행 랩을 거듭할수록 이 비싼 차를 더 과감하게 브레이킹 포인트를 줄일 수 있는 믿음이 생길 정도로 브레이크가 아주 믿음직했습니다. 또 저는 레이스카를 타다 보니 양산차에서도 시트 포지션이 낮은 게 좋은데, 베이론은 시트 포지션도 좋고 운전 공간도 괜찮았어요.
아쉬운 건 운전 시야가 조금 불편했습니다. 차가 비싼 데다가 폭도 넓으니 사이드 미러나 뒤쪽 시야가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래도 람보르기니보다는 좋아요. 차를 주차하는 곳에 세우는데 이 정도면 되겠다 하고 섰는데 내려서 보니 한참 더 가도 되더라고요. 제가 쫄보인가 봐요. 그냥 부담스러워요, 이 차는. 저는 사용을 못 해봤지만 베이론 최고 속도를 내려면 운전석 옆에 있는 최고속 모드용 키를 꼽는 곳에 전용 키를 넣어야 합니다. 최고속 모드를 사용 안 하면 340km 제한이에요. 최고속 모드를 사용하면 407km의 최고 속도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최고속 모드를 사용을 해서 달릴 때 15분을 달리면 타이어가 터집니다. 위험하죠? 하지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전에 연료가 바닥이 나거든요. 최고속으로 주행하다 타이어가 터질 일은 없습니다. 타이어도 미쉐린과 베이론 전용 타이어를 개발해서 장착하고요. 타이어 교체도 우리나라에서는 못하고 홍콩인가 그 부가티 아시아 센터에 보내야 돼요. 타이어 값도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비싸고요. 뭐 사실 이 정도로 시승기라 하기 민망할 정도예요. 너무 부담스러워서 원하는 만큼 달리질 못하겠더라고요. 한두 시간 정도지만 타본 총평을 하자면 호화로운 요트가 이런 느낌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테리어도 과하지 않으면서 고급스럽고 차량의 움직임도 과격하지 않지만 빠르고 소유만으로도 부자 인증까지 되는 거고요. 소유해도 자주 타는 용도보다는 컬렉션 용도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 또한 한정판이니 나중에 중고로 팔더라도 경매가가 꽤 높을 거고요. 짧고 별거 없는 시승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엔 더 재미있는 자동차 이야기로 오겠습니다.